다음으로는 수업 방법의 유형, 그 안에 수업 방법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방법을 분류하는 몇 가지의 그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자 형태에 따른 분류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 형태니까 이것이 개인적인지 집단적인지 대중적인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도 개인적 방법, 집단적 방법, 대중적 방법 이렇게 나뉘고요. 개인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개인 교수입니다. 도제제도 우리 볼 수 있겠죠. 기술을 배우고 그럴 때 실제로 마스터한테 배우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도제제도 되겠죠. 독학, 인턴십 이런 건 개인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단적 방법의 수업 방법으로는 소집단, 대집단, 학급원 전체를 교육하는 그런 지도 방법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대중적 방법의 수업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이나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한 수업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앤더슨이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자는 개별화 교수에서 고려해야 할 그 개인차 편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 능력, 그리고 각 개인의 학습 양식, 그런가 하면 학습 의욕, 모티베이션이죠. 그리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학습 속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 방법의 수업이라든지 개별화 교육 관련해서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개별화 교육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개별화 교수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277쪽에 걸쳐서 우리 책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화 교수 체제라고 하는 건데요. 켈러라는 학자가 체계화시켜서 켈러 플랜이라고도 합니다. 5가지 원리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다음 단원으로 가기 전에 각 단원의 일정 요구 수준을 완전히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 개별 속도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학습자 모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단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학습자는 교사 보조원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다섯 번째는 학습자의 동기 강화, 그리고 학습자의 개별 학습 보충을 위한 강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한다. 그래서 5가지 원리적인 요소로 이 개별화 교수 체제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별 처방 교수법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 학습연구개발센터에서 개발한 거고요. 글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수업 모형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글레이저와 볼빈, 린드발 등이 개발을 했습니다. 개별화된 수업 모형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부르죠. 여기에서는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진단하고 처방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으로 이어지는데 학습자별로 자기 속도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또 계열화된 연습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마다 학습 전, 학습하는 도중, 학습을 마친 후에 이제 검사를 받고요. 테스트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출발 수준이 결정이 되고 또 거기에 맞는 학습 처방이 이루어지는 개별 처방 교수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별 지도 교수법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 위스콘신 연구개발센터에서 개발한 거고요. 이건 역시 학생 스스로의 속도에 맞추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자 요구부응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개개인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개발을 계획하는 일을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둬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죠. 이것을 통한 개별 지도가 있어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수업 중 또는 수업 후, 수업 전 학습자를 개별 지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개별 지도, 개별 학습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수업 방법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학습자의 유형 형태에 따른 분류였죠. 지금은 교수 학습 과정의 상호작용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교사 중심 수업이냐, 또 아니면 상호작용적인 방법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사 중심 방법으로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강의법이죠. 발문법, 시범, 통제된 토론, 일방적인 거를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상호작용 방법으로 학급 토론, 그룹 토론, 또 그룹 프로젝트, 팀 티칭 뭐 이런 거 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방법으로는 인터넷 수업, 프로그램 수업 있고요. 경험적인 방법은 현장 실습, 실험 실습, 역할극, 모의 실험, 게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교사 중심 수업을 잠깐 살펴볼게요. 교사 중심 수업의 장점은 수업 운영이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 교사가 수업을 미리 조직하기 때문에 수업에 초점이 집중될 수 있어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측정하고 학생들 간의 비교도 쉬워요. 이런 아주 매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당연히 있죠. 학생 개개인에 대한 고려, 개인차를 거의 고려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수업의 질이 전적으로 교사의 질에 좌우되기 때문에 교사 능력에 따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 독립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도 적지요. 그리고 학생의 수업 참여가 활발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인터넷 원격 강의를 하는데 장점도 있지만 정말 여기 단점으로 지적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세 번째 분류 방법이에요. 교수 학습 과정의 통제 방법에 따른 분류. 직접 교수냐, 간접 교수냐, 혼합 교수냐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직접 교수는 지금처럼 강의법, 간접 교수는 탐구 활동, 문제 해결, 발견 학습, 또 혼합을 하죠. 혼합 교수에는 발문법, 자기주도 학습, 협동 학습, 구성주의 학습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비판적 창의적으로 사고하고요. 자기주도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고 변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처럼 self-directed learning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선생님이 옆에서 좀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필요할 도움을 주겠죠. 그렇지만 자기주도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하고 교사주도 학습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습자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요. 자기주도성 혹은 자율성을 높여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학습자의 상이에요. 학습자 상. 그렇지만 교사주도적 학습에서는 어떨까요? 교사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학습해가는 사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경험을 학습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자기주도적 학습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 활용되어야 할 중요한 학습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사주도적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경험보다는 교과나 단원을 중심으로 한
교사의 교육 내용을 더 중요한 학습 자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이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삶의 과제나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과제나 문제를 해나가는 것을 지향해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사주도적 학습에서는 과목이나 단원을 중심으로 과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이제 지향하죠. 학습자의 동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 해결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 이런 내적 동기에 의해서 학습을 하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은 상이나 벌 혹은 성적, 상급 학교 입학, 이런 외적 동기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협동학습에 대해서 보죠. 협동학습은 학업 성취, 협동심에서 개별학습보다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협동학습에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기론적 관점, 사회응집성의 관점. 동기론적 관점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있죠. 팀 경쟁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팀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집단 간 토너먼트 게임을 통해서 학습을 유도하는 이런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죠. 성취 과제 분담 학습, 이것은 개인의 성취에 대해서 팀 점수가 가산되고요. 또 팀한테는 집단 보상이 추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면서 협동하게 하는 그런 초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사회응집성의 관점에 대한 학습 내용들이 지금 제시된 자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학습하기, 과제 분담 학습, 집단조사, 팀 보조 개발 학습, 팀 탐구 모형, 팀 성취 모형, 팀 게임 토너먼트 모형, 의사결정 모형, 공동학습 모형, 그룹 투자 모형, 굉장히 많죠. 이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하다가는 아마 수업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상세 내용이 짤막짤막하게 우리 교재 280에서 282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주의 학습이 있어요. 주관주의 인식론에 근거해서 학습자들이 자신이 위치한 맥락에서 능동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지식을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런 구성주의 학습과 관련해서는 인지적 구성주의가 있고요.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고 개인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 인지적 작용에 관심을 둔 것이 인지적 구성주의예요. 그리고 비고츠키의 발달 심리 이론에 기초를 해서 인간의 인지적 발달과 기능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내면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그런 것이 사회적 구성주의랍니다. 우리 교재 282쪽을 보면은요, 인지적 도제교수법, 문제중심 학습, 상황학습 이론 해서 이 세 가지를 구성주의 학습에 해당하는 수업 방법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PBL, 문제중심 학습,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수업 방법이고, 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해결 과정에 그것을 중요시해서 하는 학습인데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영재학교라든지 영재학급 이런 데서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상황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모든 지식은 그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 안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황학습 이론이 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